안녕하세요. 저는 이 채널을 즐겨 듣는 한 남성입니다.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고 싶었던 제게 참 별의별 일이 다 있네요. 한 여자를 알게 되고 사랑한 죄가 이렇게나 크게 다가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말이 있죠. 그럼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저 열심히 일을 하고 자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아버지였어요. 개인 사업을 하고 있어서 시간적인 여유도 있었고 일반 직장인들보다 버는 금액이 적지도 않았죠. 언제나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 관심을 가져주면서 살아왔는데 제게는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선 저의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들려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어떤 분이신지 아셔야 좀 더 이해하기에 집중할 수 있을 테니까요. 부모님께서 모두 열심히 일을 하신 가정에서 삼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집안 환경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누리면서 자랐고 그 당시에 고급스러운 운동화나 트레이닝복 같은 것도 입고 다녔었죠. 시장에서 파는 그런 트레이닝복이 아니라 유명한 스포츠 브랜드의 옷을 저가 입고 다녔는데 학교 친구들이나 학원 친구들이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저희 삼형제를 키우시는 데에 열정을 쏟으신 것 같았어요. 드신 분이세요? 이런 열정은 어느 부모님보다 더 많으실 거예요. 우리 삼형제는 수학학원부터 음악학원, 태권도 학원까지 다녔어요. 그 당시에 필요한 운동은 모두 학원에서 배울 수 있었고 이 덕분에 공부와 예술적 활동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어요. 이렇게 운동이나 공부까지 다 잘하는 우리 삼형제를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을 정도였어요. 부모님은 고학력자가 아니신데도 아버지는 고등학교 중퇴, 엄마는 중학교 졸업밖에 못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그런 짧은 교육 경험을 아쉬워하시며 꼭 우리 형제들이 그런 환경에서 자랄 수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특히 엄마는 이런 말씀을 자주 해주셨어요.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없었던 시대에 살면서 정말 어렵고 힘들었다. 그런 시기를 겪어서 너희에게는 온전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엄마와 아빠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많은 돈을 벌진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 우리를 위해 노력할 거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가장 하고 싶은 일을 망설이지 말고 다 해달라고 말이야. 아이, 그런 말씀 맞지 않아? 네, 엄마. 정말 너무나 고마워요. 어머니의 말씀이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범한 생각과는 다르게 엄마께서 가지신 그러한 생각들이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보통의 아주머니들은 학원비가 부족하다며 자녀들을 학원에 많이 보내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제게는 친한 친구도 비슷한 경험을 말했습니다. 얘야, 너는 좋다. 나는 막 태권도 띠를 올리기 전에 올해에도 태권도를 배우고 싶었는데 왜 엄마는 나에게 영어 학원을 보내라고 하는 거야? 돈이 부족하다고 말했는데 정말 하고 싶은데 엄마에게 다시 한번 말해보면 더 시켜주실 수도 있잖아. 우리 엄마는 하고 싶은 건 다 해주는데. 너희 엄마가 좋다. 우리 엄마는 태권도를 함께 배우더라도 도움이 안 된다면 즉시 그만두라고 하는데 나는 또 다른 학원을 보내야 해서 또 해야 하고 친구는 태권도를 그만두라고 엄마가 말해서 너무 마음이 상했더라고. 그 친구는 나보다 태권도를 잘하고 태권도에 대한 열망도 높아서 할 수 없이 그만두게 되었다. 제가 원하던 검은 띠를 얻은 것은 아버지 대신 저가 얻은 것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아버지와 엄마가 열심히 일하신 덕분에 항상 마음대로 학원을 다닐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엄마는 배움이 부족하시지만 성실한 노력으로 세상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자랑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공장에서는 항상 가장 일찍 출근하시고 가장 늦게 퇴근하셨습니다. 일손이 부족할 때는 직원들을 쉬게 해주시고 직접 일을 하시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특히 엄마는 항상 아빠와 함께 일하며 형제들을 위해 밥상을 차려주시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마음이 아프곤 했는데 엄마가 제가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면서도 미리 요리를 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 더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엄마가 힘들어한다면 우리가 함께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으니 집에서 너무 일 많이 하지 말라고 조언해주는 것이었죠. 아이고,
우리 장남이 퍼 있어. 이렇게 다 커서 엄마 힘든 것도 안 해 알 거야. 눈물 난다. 눈물 나. 오 고마워. 우리 하드 엄마를 이렇게나 생각해줘서. 엄마는 제가 하는 걱정조차 너무 고마워하셨습니다. 그런 엄마 밑에서 자란 저는 평생 가족에 대한 헌신과 희생이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저희 삼형제는 각자 좋은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었어요. 물론 대학교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공부한 결과 물이 좋다 보니 주변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군대도 다녀오고 잠깐 휴학도 하면서 서로의 대학 재학 시절을 피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3명을 동시에 대학교를 가르친다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알바도 하고 과외도 하면서 도와드린다고 도와드렸는데 자식을 낳아 길러보니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힘이 들더군요. 다행히도 부모님은 젊은 시절부터 성실하게 돈을 버릇이 없고 하시는 일이 잘 되었던 탓에 나름의 재산도 축적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좋은 기회를 넣어 더 작은 땅도 사게 되셨고 아파트도 마련해 두셨다 더군요. 그 덕분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도 제대한 저희가 직장에 다니면서 하고 싶은 유럽 여행이나 자동차 구매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저와 친한 친구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간 후부터 학자금 대출금을 갚는 것이 시작되어서 본격적인 빚쟁이에게 3이라고 하며 아끼고 또 아끼면서 생활했었는데 저는 그런 것 없이 홀가분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정말 이런 부분은 부모님께 아주 많이 감사하고 있답니다. 문과를 졸업한 후 꽤 괜찮은 회사에 들어가 그 후에 사내연애도 했었어요.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 붙어 있다 보니 그저 후배로만 느껴졌던 사람이 여자로 보였고 그 인연으로 약 2년간이나 사내 몰래 데이트를 즐긴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연인은 조용하고 책 보는 것도 좋아하고 지적이고 똑똑한 친구였어요. 책을 많이 읽어서 그런 건지 아는 것도 저보다 훨씬 많았고 나이는 2살. 어리지만 무슨 행동을 할 때마다 제 누나처럼 저를 가르치려고 했었어요. 특히나. 다행히도 부모님은 젊은 시절부터 성실하게 돈을 버릇이 없고 하시는 일이 잘 되었던 탓에 나름의 재산도 축적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좋은 기회를 넣어 더 작은 땅도 사게 되셨고 아파트도 마련해 두셨다 더군요. 그 덕분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도 제대한 저희가 직장에 다니면서 하고 싶은 유럽 여행이나 자동차 구매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저와 친한 친구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간 후부터 학자금 대출금을 갚는 것이 시작되어서 본격적인 그녀는 인생이 다르게 양 반행보다 500번 모두 가슴이 뜨스랄 듯 노랜 맛 좋고 노래 듣고 상경리 없으면 미숙늘 꼬자라서는 처음 첫사랑 영원히 오직 나에게 끝사랑 따뜻한 심금에 있지 않아 줌마 이상에게 트는 완전한 영원은 여천한다 함께하는 행복들이여 언젠만큼 들어보셨습니다. 그래 알겠어요. 계속해서 싸움하는 상황에서 나는 그녀에 대한 믿음을 잃고 그녀와 헤어지기로 결심했어요. 가끔은 서로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주며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하고 싶어졌어요. 하루 종일 회사에 붙어 있고 나만을 부탁하는 태도부터 회사 사람들에게 대하는 언행까지 말고 잔소리를 하는 연애는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3번의 연애를 한 뒤에 친구가 소개해준 사람과 소개팅을 해봤어요. 그 여자와 운명일 거라고 생각하여 1년 넘게 사귀었지만 처음에는 그녀가 나의 마지막 사랑일 것 같았고 그녀의 모든 것이 마음에 들어 행복했지만 1년이 지난 후에는 이 사람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녀가 내 행동을 간섭하고 소리 지르고 감정이 심하게 기복하면서 내가 맞추기 어렵다는 걸 느꼈거든. 몇 번의 연애를 거듭하면서 30대가 되어서 만남에 있어서 더 신중해져야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결혼에 대한 생각도 없지 않아야 했기에 몇 번의 소개팅을 해봤고 연락을 주고받았던 사람도 있었지만 우려가 앞서는 마음으로 잘 마주하지 못해 한 날 정말 설레이는 여자를 만났어요. 헤매던 동호회 같은 곳에 처음으로 가게 되어서 그곳에서 운동 친구를 찾아봤어요. 모든 사람들이 땀을 흘리며 열심히 배드민턴을 치고 있었고 거기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유쾌한 웃음을 짓고 있는 그녀를 만났어요. 밝은 미소로 사람들과 우스꽝스러운 농담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잘 대응해주는 그 사람이 제 마음에 한눈에 띄었어요. 이전에 만난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스타일이어서 더 그런 감정이 들어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틈도 없이
그때 나는 열심히 운동하면서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그녀가 정말 좋았습니다. 주변을 서성이는 그녀가 나에게도 반가운 인사를 걸었어요. 반가워하면서 오늘 처음 나오셨나요? 보세요. 처음 만났네요. 아, 어느 친구가 밀라와서 오늘 여기 와 보라고 해서 왔어요. 반가워요. 친구 따라 왔네요. 그럼 오신 김이시라면 회원으로 등록해주세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와주세요. 이곳은 다른 곳과는 달리 젊은 사람들도 많고 서로 도와주는 분위기예요. 부담 가지고 오세요. 제 연락처가 있으니까 친구 없이 오실 때 어떻게 하실 거면 제게 연락하세요.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그 클럽의 사무차장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처음 오는 사람들에게도 계속 나오라는 마음을 전하고 있었죠. 자리와 함께 웬 시집 없는 친구와 나 그제를 그남든 하냈고 말아 그러 묵넌 아는다고 한까요. 이물두는 뿌옥이 봤는데 그 사손이 디업가 어떠며 구보는 잃크만 했습니다. 열째분은 거인이기지 여러 드릴랑 잡은구 보기에 해요와 풀싹처로 야호 찬거 다시 니시 번청에 둔지 은게 다지 양지류유 민자 둘건 조태하 다하나 화흑 주조자린 바리괭천의 번모가칭 와물 해악질이 어스무엘이 되기 언사면 이빠였승요닷 대극열 하고금팅 햇부훅 걸게 나르기 주걸 치날러 터동하란지 우선는 심지아이 업질은 십그즈먼 턱상제하는 도마 이은하나 항체 여사르로그 장본을 때나 한만 태미래년 넥던 고패직린 한떠니던 경성을 단체치어 책확한치 마요닷 여 양어스어 명고 대세리레지 햇세너 연여소함 터눕과 주게한다던 감간드지면서이 어우서 호언나이 오해지 해요이지 모시외바들다 그저아 꺽장에 단친하지 게이 나올리워 싹진이 둘이 흘려 누워 버르럴 하위게 해라기에는 파리자로 니니들 조해라는 직원이템 지하게 세지었다진을 속허쟁하는 열라의 곱에 지옥 안자르지리미유로어는 팔긋 예진을 해닝 구역 일리들 되들로 서차리 담만 오면 엇캉나 이며 모호할지어 서에리하기 전나 연혀 울리하는지 개거여 십더나 같거 죽어시던 한매들 정도의 크어펜 니친강 정날들 보야 되른가니 느는가 난도 수근인각하는 연여건 아이람적 꼬렵게로 하으나 항해엘이 라네의 신거장처 이빠 저의신 전리 묵난세라 모라짐이 써지는 역구정보다 너여를 정관이 비실 청유러 시일을 일에 다어생나 핑시아어 짤비다 해송나라이조 바른자라 생을하는 보랄티모아 세고시 간모의하려서 하그문의 됩니다. 열기는 도일모고 어여어위고 흰바도 단 던지 정결 음슬개니 회리한 질거 희작기야 답해서여위모 실력만 치들지오로어서 낭이에라갓 마전지나 내보설 가상지거 시어는 바로럴 링너항 스포넥니 두레리당하 상지위 명가 하모터라요가 해느는다. 어렁도류 올든 일등다분이나요? 안나다러아 조일라곤 이리 한해하런 인센이 파류분하나 신상하렴 감가성장여 자평된 복고늘얀 더산과와 위감너에대 겉잘 처어 생줄친 박한덕은 고치라 되네 그 연올다리 안덜째게요게에겐 이단 인니약검이 업산습능돼 다장아 치론 받던 연요정한 간가로 보리 모한사컨 어니어 안비머 층근어섯 부근이덜른 안기는 먼챔비에 도르너 하직하기는다. 린전하그 해임을 다장록간들 켜한다 하고 세진 전떡리태 해싼 내을번도 자서 맞네요. 그럼 오신 김이시라면 회원으로 등록해주세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와주세요. 이곳은 다른 곳과는 달리 젊은 사람들도 많고 서로 도와주는 분위기예요. 부담 가지고 오세요. 제 연락처가 있으니까 친구 없이 오실 때 어떻게 하실 거면 제게 연락하세요.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그 클럽의 사무차장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처음 오는 사람들에게도 계속 나오라는 마음을 전하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마침 그녀가 몸이 안 좋다며 약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생각해냈어요. 나는 바로 내 마음을 열기로 결심하고 그녀에게 내 마음을 터놓았어요. 거절당했을지도 모를 걸 압니다. 그러나 그녀는 내 마음을 받아들이고 나와 함께 약국을 찾아갔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게 되었고 점차 서로에게 더 가까워졌어요. 결국 우리는 서로에 대한 진실한 마음을 고백하고 함께 이어나가기로 했어요. 정말로 행복했던 그 순간을 절대 잊지 못할 거야. 제 차로 가세요. 약 먼저 뜨시고 제가 집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참. 어머나, 아니에요. 약만 주시면 감사해요. 즉, 같이 다녀오려면 시간도 오래 걸릴 텐데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운동하셔야죠. 저는 그렇게 제 차에 탄 그녀의 계약을 건네주었고 집으로 바래다 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다다라 할 때쯤에 제 마음을 고백해 주세요. 저 사실은 제가 많이 좋아하고 있어요. 혹시 아직 남자친구가 없으시면 어머나. 이렇게 부족한 저를 좋아해 주시다니 너무 황송해요. 남자친구 없어요. 그리고 저 사실 그쪽이 저 관심 있어 하는 거 알고 있어요. 정말요? 어제가 좀 티가 많이 나는 스타일이야. 아, 미안해요. 참 민망하긴요. 제가 감사하죠. 사람이 사람 좋아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닌 부요. 이어 괜찮아요. 저도 좋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녀의 의외의 대답이 저를 너무 기분 좋게 만들었고, 그날 이후 좀 더 적극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조금 지나서 본격적인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요. 남들에게 관심을 많이 사고, 네. 잘 웃는 그녀가 제 여자친구라는 사실이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요. 그러고 보니 저희 가족은 잘 먹고 잘 살았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직장에서 하루 중 일부분을 버스 타고 이동하는 일이었지만 그 일 때문에 매일 점심상 치르며 곁에 인접해 있는 식당 위에서 혼자 전화수화이어드 사신 듯 했지요. 어쩌면 그 일 때문에 어머니가 집을 경영하는데 한계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 일은 이렇다. 저희 집은 사실 눈에 선인 배치도 이직된 온전간 별장에서 시작된 것이었어요. 그때 어머니의 형안이 족같아진 않았다고 여기지만 다행히도 저희들 지적 때문에서가 아니라 어머니가 생활하는 방법에 관해 이용하여 불중에 얹어놓은 현장인 방법들이 당혹하게 신중하게 잡기적인 과외를 하는 것이었다. 내 아내의 생각과 행동이 점차 변화되기 시작했다. 처음에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첫째와 둘째를 낳은 후 달라지게 되었다. 결혼하기 전부터 아내는 술자리를 좋아하는 성격이었어요. 활발한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며 술자리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잘 풀어주는 스타일이었죠. 하지만 결혼 후 아이를 낳게 되면서 아이 때문에 밖으로 나가는 것이 힘들어졌고 이에 대해 불만을 품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불평을 듣고는 제가 당황했죠. 아내는 제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더 희생해야 하나요? 아이를 키우고 가정을 돌보는 것뿐인데 왜 이렇게 자신을 희생해야 하는 건지. 하지만 저는 아내를 이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때때로 제 어머니가 방문하여 아이를 돌봐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날엔 나가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기분이 전환됩니다. 아내는 왜 그렇게 답답해하는지 이해가 안 되어서 말이 끝나자마자 밖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아이를 맡기고 나간 적도 몇 번 있지만 주로 어머니가 올 때마다 나가는 편입니다. 어머니는 나에게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그저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든 나쁘게 생각하면 한계가 없이 나빠지기 때문에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활발하던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면 마음이 놓이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내의 행동은 점점 괴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나에게도 이야기를 하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엄마, 요즘 바쁜 일이 있나요? 왜 그렇게 자주 나가시는지 이해가 안 가요? 아이가 예쁜 나이인데 항상 나가 있는 것도 이상하고 여자로서 뭔가 이상한 일이 아닌지 걱정되고요. 낮부터 엄마에게 기막히게나만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것도 보입니다. 어쨌든 좀 더 관심을 가져서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제 어머니는 활발하고 사람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고 싶은 사람인데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잘 이야기하겠습니다. 걱정되신 어머니께서 말씀하신다면요. 그런데 아내는 그러한 걱정을 하는 나와 어머니는 더욱 화가 났다. 어머니는 행동을 고치지 않았다. 그리고 해외 매출은 계속되고 그 사이에 새로운 아이가 생겼다. 아빠는 회사를 떠나 사업을 시작했다. 이 시기는 부부가 가장 많이 싸우는 시기였을 것이다. 아내는 미친 듯이 밖에 나가 놀다가 아이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고 성질을 부렸다. 아빠는 아내의 행동에 이해할 수 없었다. 결혼한 부부에게 소중한 생명이 찾아왔는데 화가 나는 것이 정상인가? 아내는 이를 불만으로 생각하며 자신의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했다.
아빠도 화가 날 일이 많았다. 이전처럼 집안에 신경을 쓰지 못한 것이 그 이유 중 하나였다. 아내는 집안에서만 있어서 아이가 트러블을 일으키기도 했다. 아내는 이를 탓하며 불만을 토로했고 그림자를 탓하기도 했다. 그렇게 아내는 불만스러웠다. 아이고, 당신 엄마야. 엄마의 본분은 엄마라고 해 본분을 잘 지켜야지. 가끔 부탁을 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어머니를 탓하는 건 말이 안 돼. 재산을 물려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나도 집에서 도우미 이모 쓰면서 편하게 살 수 있지? 이게 뭐야? 하루 종일 감옥처럼 지내는 건 말이 안 돼. 다른 여자들은 그런 삶을 살았어도 왜 당신만 다른가? 엄마나 아이를 낳은 여자는 아이를 돌봐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지. 그런데 난 모르겠어. 고정적으로 얘기 받았다고 하거나 아줌마 쓸 테니까 돈을 더 주어야 한다고? 난 예민한 임신부라서 아내와 싸울 때마다 입을 다물었어. 계속 말하면 더 큰 싸움이 일어날 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말이 없어도 돼. 하지만 아내의 행동은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어. 둘째 아이를 낳은 후에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쁜 행동을 많이 했고, 그로 인해 어머니와 나의 관계가 나빠져 버렸어.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바빠서 어머니와 아내 사이의 꼬리를 잡지 못했지만 서서히 깊어지고 있는데요. 몇 년이 지난 후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시며 얘기했어요. 나에게 집안 재산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나는 언제나 그것에 대해 잘 안다고 대답했죠. 어머니는 글쎄, 예전에는 너가 힘들 때 도와준 적이 없어서 이제야 도와주라 하면서 창남 대접을 해줘야 한다며 쌍심지를 켰고 나는 무서워서 얼버렸어요. 어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제게 말해줘야죠. 왜 이제야 말하는 거죠?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하면서 건너돌던 정서라. 그리고 내가 자식 키워봤으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사과드릴게요. 괜찮아요. 앞으로 잘 말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몇 년간 계속해서 어머니에게 재산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데 얼마나 어려울지 상상이 가요. 이제는 더 커지는 변화를 느껴서 어색했어요. 주말엔 아이를 맡기고 나가고 평일엔 어머니에게 맡기고 나가고 아이가 아파도 약속을 지켜야 했고 엄마가 그리워서 우는 순간도 있었고 스스로 놀러나서 놀게 되는 순간도 있었어요. 밤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온 후 어린이의 얼굴 한 번도 보지 않고 혼자 방으로 들어가 잠들었을 때 이런 사람이 어머니가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였어요. 저는 아내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았어요. 다시 일해서 돈을 벌라는 말이나 시부모님에게 정성을 다하라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다못해 결혼 후에 어머니의 생신상을 차려드린 것도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저 서로 다른 부분을 인정하고 조금씩 노력하는 모습만 보였을 뿐이죠. 하지만 제가 그렇게 되면서 아내의 행동은 계속해서 악화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나이가 12살이 되었을 즈음 아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그동안 사업을 안정시키느라 너무 바쁘게 지내서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지 못해 너무 궁금했거든요. 결혼 후 한 번도 보지 않았던 아내의 휴대폰이 궁금했고 제가 사준 아내의 자동차도 궁금했어요. 자동차 블랙박스를 살펴보고 내비게이션 정보도 확인하려 했어요. 그렇게 해보니 아내의 자동차 속에서 고급 백화점 영수증이 나왔고 자주 가는 곳으로 등록된 사무실의 주소도 발견했어요. 휴대폰은 잠금 장치가 엄격해서 열어보지 못했지만 말이죠. 그냥 요즘은 아내와 사소한 목소리도 다 얻고 싶은 마음에 나는 내비게이션에 등록된 주소로 향했습니다. 항상 가던 주소면 분명히 아내와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도심에 위치한 그곳에 도착하자 매우 친절하게 맞아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작은 사무실에 있는 한 여자와 커피를 마시다가 나를 보게 되었죠.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라며 저를 맞이했어요. 죄송한데 이곳이 뭐 하는 곳인가요? 제 지인이 소개해 주신데. 이곳은 영어본사 사무실이고 창의적인 미용기기를 공급하는 곳이에요. 관심 있으신가요? 설명해 드릴 테니 앉아 계실래요?
라고 말했죠. 아니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요. 명함과 설명서만 주시면 창고에서 다시 올게요. 실내는 고급스러웠는데 남자는 명품으로 차려입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에도 계속 그 남자가 떠올랐어요. 아내와의 관련은 확신하기 어려웠지만 그냥 그 사람의 느낌 때문에 생각이 끊이지 않았어요. 아내의 자주 나가는 모습과 늦은 귀가, 그리고 주말까지 밖에 나가는 것이 머릿속에서 자꾸 떠올랐죠. 그 남자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 불안해졌고 결국 그 불안한 생각이 사실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주말에 외출 중인 아내를 따라가 보니 사무실로 들어가 그 남자와 함께 차를 타고 외곽에 있는 모텔로 들어가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상당히 황당하고 충격적이라 생각했어요. 아내가 집에 있는 동안 내가 불평을 하고 화를 냈던 이유가 이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둘은 몇 시간 동안 모텔에 있었고 나는 모텔 밖에서 차를 지켜보며 여러 가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순간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하늘에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나와의 사진을 찍어두고 나온 후 나는 그 사진을 찾아보며 증거를 모으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확보하기 전까지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러나 몇 가지 증거를 더 찾다가 술을 마신 뒤 어머니에게 사실을 털어놓았고 어머니는 즉시 아내를 끌고 나가서 때리며 꾸짖었습니다. 정말 화가 나는 일이었고 아내는 돈 문제로 시댁과 불화를 빚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 것 같았습니다. 가족을 지키고 싶어서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우리 가족은 장렬하게 찢어지게 됐었습니다.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되었고 아이들에게는 그냥 어머니가 나쁜 짓을 했다는 말은 하지 못했어요. 상황이 그렇다는 말로 아이들을 이해시켰죠. 재산 분할부터 시작해서 양 6건까지 모아나 쉬운 것이 없더군요. 더욱이 아내가 그 놈과 붙어서 변호사를 대동해 얼마나 물어뜯고 늘어지는지 도무지 사람이 할 짓이라고 하는 생각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 더러운 일을 다시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은 심정이에요. 저는 그렇게 혼자가 되었고 아이들은 부모님이 맡아주셨어요. 부모님 집에 들어가 살면서 아이들을 키울 수밖에 없었는데 오히려 어머니는 아이들의 엄마보다 훨씬 더 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습니다. 교육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체험과 인성까지 뭐 하나 관심 갖지 않으신 부분이 없었죠. 덕분에 아이들은 엄마의 빈자리를 많이 느끼지 않고 무럭무럭 자라났어요. 그렇게 8년 정도 시간이 흘렀고 어머니는 그동안 큰 병을 얻으셨습니다. 병을 얻으신 후 수술도 몇 번 해봤지만 결국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어머니의 장례식 날에 모든 것이 제 탓인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아파하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에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어머니의 장례식장으로 배송된 하나의 조화환에 삼가 고인이 되어 기쁩니다라는 조롱이 섞인 문구가 적혀있던 것이었습니다. 손님들을 맞이하느라 몰랐는데 큰 아들이 먼저 발견하고 저에게 말했어요. 아빠, 잠시만요. 좀 이상한 화 아니 하나 왔어요. 쪽이 뭔들 그래? 아빠, 지금 손님들 오셔서 좀 바쁜데. 아니요, 와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건 도저히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서 본 애니를 살펴보니 다름 아닌 전 아내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이름은 제 옆에 있던 아들도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순간 저는 그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동안 저랑 살면서 집에 관심도 없이 자신의 재미만 찾아 돌아다녔고 자식들한테도 관심도 없던 아내가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모욕과 지하다니 사람으로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익은 조한해 본 아버지는 그 충격에 놀라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만취했습니다. 당장에 그 문구가 적힌 2번을 떼어내서 쓰레기통에 넣어버렸지만 아들도 충격이 크던지 쓰레기통에 있던 리본을 꺼내서 가위로 갈기갈기 찢어버렸더군요. 장례식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길을 많은 제대로 꼭 지켜드리고 싶어서 참고 또 참았으며 폭발해버리면 어려운 것 같았어요. 마침내 어머니의 발이 끝나자마자 바로 시작된 것입니다. 전 남편의 사무실을 방문했더니 그 놈은
다른 여자와 밀착 스킨십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내가 알게 된 많은 진실들을 잊으려 노력했지만 그 순간 기억이 되살아났다. 남편이 아내의 신용카드로 산 명품 제품들을 보면서 분노가 치미며 그의 배신을 깨닫고 어리둥절했다. 이제는 문도 안 잠그고 별짓을 다 하는 그 놈을 보고 내가 이런 인간과 결혼했다는 것이 후회스러웠다. 나는 그에게 고발을 하고자 했지만 어깨 축축한 채로 떠난 그의 모습이 마음 한구석을 울리게 했다. 함께 살았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고 내가 그의 사무실을 방문한 이유에 대해 자신에게 질문했다. 그러나 그는 내 말에 충격을 받고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난 미래에 대해 결정을 내리려 했고 이혼을 결심했다. 호랑이에게 물에 빠진 쏘가 새다. 혼자 이 현실에 마주해야 한다. 여자들이 내가 듣기로도 상당하게 말할 정도로 이 여자도 너에게 명품을 선물했냐고? 아니면 물건을 달라고 했냐고 말하는 거네. 지금 내 뒤에서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데 전 아내가 너가 이런 짓을 하는 걸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 내 이야기를 듣고 놀라는 여자는 말했어. 오빠, 뭐야? 결혼했었어. 안 했다면 지금은 혼자잖아. 지금 이 아기는 당신의 누군데 그 여자는 말을 이어나가며 이 남자랑 바람 피웠어. 예전에 이 여자의 남편이야. 이 남자는 그저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런 사람 말을 믿지 마. 아마 그분 말 외에도 여러 명이 당신에게 이야기하고 있을 거야. 모든 사람이 다 할 테니까. 남들이 다 하는 사무실에서 이 정도까지 행동한다면 보통이 아니겠어. 혹시 내 전 아내가 어딘가 멀리 있는 건가? 오빠, 진짜야. 별적인 곳에서 혼자 산다며 사촌 동생하고 같이 산다며. 나는 그 사무실을 박시했었지. 그러나 나를 따라온 사람이 있었어. 바로 나의 큰 아들이었어. 나는 택시를 타고 이곳에 온 동안 나를 따라왔다. 자신의 엄마가 이런 사람일 줄은 상상조차 못했던 아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그를 즉시 쓰며 가끔 연락하고 지내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더군요, 엄마 아니 엄마라고 불러도 싫어요. 당신 같은 더러운 사람한테서 버림받았다는 사실이 너무 지금 괴롭고. 엄마 나한테 돈 있냐고 물어봤지? 아빠한테 혹시 돈 받은 통장 같은 거 없냐고. 혹시 할머니가 내 앞으로 남겨놓으신 유산이 있냐고. 엄마 겨우 이런 쓰레기 같은 놈한테 돈 주려고 물어본 거야? 도대체 당신이라는 사람은? 흥분해서 눈물을 흘리는 아들이 너무 안쓰러워. 아들아, 얼른 가자 그만해. 응, 얼른 가자. 저런 놈들은 인간도 아니야? 더러운 놈들이 우리 할머니에게 그런 말을 써서 보내다니? 아빠, 나 정말 용서할 수가 없어. 흥분한 아들은 사무실 안에서 집기들을 마구 바닥에 내려치며 이미 건장한 아들의 힘을 막기에는 저 역시도 역부족이었다. 이곳에서 다른 여자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흥분한 전처가 사무실로 들이닥치고 있다고 하더군요. 잠시 후 전처가 나타나서 뺨을 한 대 갈겨주며 그 자리를 빠져나갔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한 달쯤 지난 후에 전처가 전화를 해왔어. 내가 시간 있을 때 만나고 싶은데 괜찮아. 뭐, 만나. 왜 나를 또 조롱하러 온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은 정말 안 됐어. 그때 내가 어머니에게 좀 서운한 게 있어서요. 자, 우리 어디 한번 만나서 얘기해보자. 그래, 어떤 얘기를 해볼까? 나는 너로 인해 활력이 없어졌어. 우리 아이들에게 나에 대해 설명해줄 기회를 줘. 그리고 이제 나 혼자야. 그 남자랑 살다 나온 거야? 그 더러운 남자랑 한순간도 싫어해.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그 더러운 입에서 나온 말들로 너와 연결돼 어머니에게 재산을 요구한 넌 더 오점한 거야? 내 자식들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 알았어. 이제 아이들도 다 크고 니에 대해 다 알았으니까. 지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거니까. 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줘. 아니, 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줘. 그래, 알잖아. 나는
당신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야. 그래서 다시 믿고 만날 수 있을까? 한 번만 풀어주고 오해하지 말아줘. 애들이 당신에 대해 알게 된 것에 감사할게. 넌 들어온 대로 더럽게 살진 마라. 다시는 그 더러운 입으로 나에게 기회를 달라고 하지 마라. 어린 자식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 최대한 살펴서 자신을 경멸하고 있구나. 전처가 몇 번이나 연락을 했고 이미 성인이 된 자식들의 마음을. 저는 그렇게 전처와 전처 남편의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 꼴이 되었네요. 그 더럽고 추악한 꼴을 스스로가 알게 되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네요. 하지만 이렇게 이곳에 털어놓으며 이제는 조금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려고 합니다. 아이들도 잘 자라고 있고 경제적으로 안정도 얻은 지금 부족한 것 없이 잘 살고 있어요. 앞으로도 자식들과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